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제 취업, 고민, 그리고 선택과 성공,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 이것저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리랑카에 태어났고요. 스리랑카 양의 보석이라고 스리랑카가 부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여행 세계에서 지금 여행지로 유명해지게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스리랑카까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비행을 한 후에 스리랑카 콜롬보에 수도인 콜롬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콜롬보에서 우리 집까지 다시 7, 8시간은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위에 있는 산과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홍차밭입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우리 마을이 어떻냐면 그때 그 당시에 전기가 띄엄띄엄 있었는데 우리 집에 전기가 없어서 이런 이제 등으로 이제 수기로 하는 등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경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진학률이 우리나라에서는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이제 모두가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지금 졸업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딱히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따라가면서 잔날에 그냥 시장에 가서 야채도 팔고 그리고 택시 기사 일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 가서 이제 보험 일 이런 거 저런 것도 사람들이랑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는 느낌을 계속 들더라고요. 뭔가 또 배우고 싶다. 공부를 너무 못했다. 그래서 뒤늦게 내가 알게 돼요. 이제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잘했을 걸 그런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한 것은 이 시골에서 우리 마을에서 계속 있으면 저의 발전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의 수도인 콜롬보로 떠나게 됩니다. 콜롬보 수도는 엄청 복잡하고 건물도 많고 제가 아까 보여줬던 사진에처럼 여기처럼 변화롭고 평범하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에 가면 엄청 복잡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스리랑카 수도에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헤매고 막 있어요. 몸때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적응하면서 이제 있는데 정보를 얻게 돼요. 스리랑카와 한국 정보를 같이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고 한국어를 배우러 가게 됩니다. 여기서 14일 동안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읽고 그 시험을 합격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14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배워요. 왜냐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수도에 간 거잖아요. 스리랑카 수도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우게 돼요. 이 시험은 EBS 토픽이라는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험인데 이 시험을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신났다 막 하면서 엄청 좋아라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합격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짧으면 3개월, 길면 2년 동안 기다려야 이 회사에서 계약서가 나와요. 근데 이 계약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운에 달려있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 3, 4개월 동안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보고 계약이 안 나와서 근처에 있는 KFC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서 평일에는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돈을 내면서. 원래 우리나라 대학교는 공짜로 다닙니다, 여러분. 돈을 안 내요. 근데 대학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배우는 데는 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 이제 합격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2년 되기 한 달 전에 계약서가 들어와요, 여러분. 엄청 신나고 좋아하고 발리 준비를 하고 기다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처음에는 쉼터에 가서 한국어도 배우고 안전에 관련해서 그리고 한국 문화 이런 거 저는 배우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했던 한국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는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안전보호복을 다 입고 몸의 부분 하나도 바깥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숨 쉬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호스로 나오는 발음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첫 번째 일은 한국어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14일 이내 한국어를 배웠다는 거는 이 언어는 엄청 대단한 거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 대단해요. 한글은 쉬워요. 한국어가 어려운 거죠. 안 그래요? 한글은 빨리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한글을 빨리 배우고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도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이제 근데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한국어로 배웠던 방법을 드라마 보고 이제 주말에는 외국인 쉼터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그렇게 배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방법을 이용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회사는 밑에 사진은 보이는 처럼 자상한 그라인딩이라는 작업 아세요 혹시? 네, 그라인딩 작업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뭐냐면 그때 2013년도에 한국어를 시험 치고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을 합격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전에 회사에서, 그냥 라이닝 하러 갔던 회사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거기 있는 이제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민다야, 야, 임마, 너는 좀 열심히 하니까 한국 기술 같은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엄청 이제 옆에서 도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접을 배우게 되어요. 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1시간인데 10분 만에 밥을 먹고 한 40분 정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회사 내에서 이제 연접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일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어 토픽 3급이 있으니까 내가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연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일하고 있었던 회사가 문을 닫아요. 엄청 좋아했던 회사.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내가 면접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정을 많이 들고 엄청 좋아했던 회사예요. 근데 회사 문을 닫게 돼요. 너무 아쉽고 슬펐고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문을 닫으면 다른 데 더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려고 계속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그냥 내 적성에 맞는 회사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은 거기에 워낙 전들이고 막 했으니까 힘들었어요.
회사에 가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해보고 안 되겠다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안 되겠다 하고 또 다른 데 가요. 이 비전문 비자는 여러분 4년 10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은 끝났고 2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하러 갔던 회사는 아연 도금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일은 어느 정도 쉬운데 근데 몸에 너무 해로워요. 화학 물질들이랑 같이 이제 일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미래를 보고 이 회사에 취직해요. 취직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내가 1년 정도 이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몸을 다치게 돼요. 다치게 되는데 병원에 들려가서 2달 동안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회사에 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 꿈들이 많았고 목적이 많았어요. 이 회사에 계속 일하면 다시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 말고도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갔던 회사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치게 돼서 2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처음에는 한 며칠 동안은 힘들다, 끝났다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래도 이왕 열심히 살았던 거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하고 실패를 넘어서 다시 도전해가지고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픈 사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픈데 내가 다른 거를 해야 돼요. 앞으로 비자는 거의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계속 거를 하면 좋은지 이제 상담을 받고 해서 이 선생님은 그러면 병원에 치료 받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자 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선생님한테 가서 하루에 한 2-3시간을 공부를 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발음 연습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은 여기서 내가 한국어를 공부를 합니다. 하고 나서 한국어 시험을 치게 됩니다. 2015년도에 5급을 합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청 좋았어요. 몸은 아픈데 마음은 날아갈 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아니요. 2달. 2달 남았는데 내가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요. 한국 너무 좋아요. 사계절도 좋고 한국 사람들도 좋고 한국어도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배우고 본사 활동도 하고 있었고 이것저것 많이 내가 하고 있었던 거 많았기 때문에 가기가 싫어져요. 집에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네이버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찾아봐요. 아는 분들한테도 계속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알게 된 거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계매문화대학교에서 프리산업진흥센터랑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2년 동안은 공부를 하고 기량 검증평가 시험을 합격하면 E7라는 비자를 받고 회사에 일할 수 있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미래가 생긴다. 그런 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네, 바로 준비하고 이제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지원서를 내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비자 끝났으니까 집에 가요. 학교에 왔던 첫날 2016년 3월 1일 날 이렇게 일단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못 다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입학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가 뭐예요? 학교 입학하면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네? 학비, 또 생활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비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맞죠?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학비 벌어야 되고 생활비 벌어야 되고 과제 사야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혼자서 학비를 벌면서 학교 다니기로 해서 일단은 학교 입학하고 와서 알바를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는 식당 알바였어요. 홀서빙. 이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자마자 알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에 일단 집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알바를 구하러 다녀요. 근데 여기 곳곳에 있는 전단지 붙여 있는 알바 구합니다, 알바생 구합니다 붙여 있는 데 가서 연락도 하고 가보고 여기 있는 20군데 넘게 다녔어요. 전화도 하고 전화하면 네 오세요 한번 면접 보러 오세요. 면접 보러 가면 탈락.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전단지에도 붙여 있는데 전화하니까 이렇게 유학생인데 알바를 구한다고 보고 연락 드렸습니다. 알바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우리가 아직 개업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에 개업하면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일하러 갑니다. 네, 내가 처음으로 알바했던 것인데요. 여기 지금 알바하러 갔는데 일단은 내가 여기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에서 식당에서 알바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서 일단 여기 보면 50개 넘어요. 한국어를 알고 있어도 여기 있는 메뉴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에 줘야 되는 거 다른 데 갖다 주고 다른 데 갖다 줘야 되는 거 다른 데 갖다 주고 음식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있었던 매니저님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지켜보겠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일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정도 될 때 여기에 홀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갈 때는 이제 내 생활은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외국인 쉼터가 있거든요.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여기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외국인 자율반봉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런 데도 봉사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서는 내가 4년 넘게 계속 일요일마다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1년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 아는 GKS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2년 끝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합니다. 2년 후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여러분 어떤 고민이 돼요? 취업.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소개해주고 제가 제 스스로 고연센터, 농동부 고연센터 아시죠? 그런 데 가서 지원서를 내고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도 지원서를 내면서 그렇게 일자리 구하고 있었어요.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시험 준비하고 다 하면서 여러분은 시험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고 나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시험 준비 안 하고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은 떨어져요. 그러면 일자리 구해도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집중해서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자리 구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데 저는 이제 안한대하고 고연센터 학교에서 여기저기 계속 소개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한 2달 정도 이제 일자리 구하러 다니다가 4월 달에 회사 입사합니다. 일하러 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처음에는 엄청 좋았어요. 외국인이고 학생이고 그리고 나서 일도 어느 정도 잘하고. 근데 이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딪히게 돼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게 돼요. 서로가 안 맞게 돼요. 한 2달 정도 일하는데. 그래서 일을 할 때 계속 서로가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이 회사를 들이치고 갈까? 그냥 포기할까? 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도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게 함부로 그만두지는 못해요. 어떻게든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3개월 전 후부터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전 되니까 부딪혔던 사람들끼리 서로가 좋아하게 돼요. 일 잘한다 막 하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다 챙겨주고 이런 것저런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년 끝나고 나서 F2 비자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4급, 5급 정도 합격하고 그 사무소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달 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픽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있고 월급은 어느 정도 괜찮게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비증 이런 것처럼 다 있기 때문에 F2 비자는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이 회사에 계속 일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 중에서 어머님이 아파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가게 됩니다. 스리랑카로 다시 갑니다. 어머님이 그때 허리가 아파서 계속 이제 병원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그냥 집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회사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일단은 제 집에 가서 부모님 치료 한 달 정도 하니까 괜찮아지고 이제 치료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취업비자를 일해서 모아놨던 돈하고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이제 스리랑카에 식당을 엽니다. 네. 자, 제가 모아놓던 돈으로 식당을 이제 거기서 나머지 2달 동안에 이렇게 식당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직원이 4명 일하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데 다시 내가 뭘 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반복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취업해야 되는데 일자리 구하러 계속 이제 다시 다니고 이제 한 일주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일자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어 몇 급이에요? 아니 그 전에 작년 이때 5급이잖아요. 5급인데 저희가 좀 뭔가 욕심이 많아요. 딱 일자리도 없는데 다시 좀 공부를 하자. 어차피 내가 일자리 구하러 다닌다 해도 하루 종일 일자리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일단은 한국어 공부하면서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는 런던부 고연센터에서 취업 박람회예요. 고연센터에서 운영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여기에 한 200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줄 서 있다가 몇 군데 면접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회사도 다니고 통역도 하고 유튜브 영상 찍고 그것도 올리고 다른 것도 하고 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잖아요.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2급 있는 학생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거를 취득하고 싶어요? 3급, 4급? 그러면 그러기 위해 공부는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학교 온 지 지금 2년 다 돼가요. 근데 2급밖에 없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5급 합격했던 친구는 말고 4급 있는 학생들도 말고 3급, 2급 하고 없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상급도 아니에요. 학교 졸업할 때는 최소한의 4급은 합격해야 돼요.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일할 때 힘들어요. 말을 알아야 일을 하고, 말을 알아야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한국어를 알아야 한국에서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한국어 시험 2급 있는 학생들은 3급, 3급 있는 학생들은 4급, 4급 있는 학생들은 5급, 5급 있는 학생들은 6급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힘들어요. 일할 때 힘들어요. 공부할 때 힘들어요. 알바도 해야 되고 학비 벌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다 했어요. 저랑 같이 있었던 학생들도 다 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금 있는 단계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질문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처음에 네. 울산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럼 대학교 대리소 알게 돼서 그럼 대구에 왔어요. 네네. 그럼 대구에 아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일단은 대구에 처음에 와서 익숙할 때는 아는 분 한 명, 두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와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일단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랑 일단 잘 어울렸어요. 일단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친구예요. 맞잖아요.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 일단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들을 공유하고 이 방 안에 있는 학생들이랑 일단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분들이랑 사람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맞죠? F2 비자 받을 때 몇 점 받아야 해요? 리텐 125 만점에 80점이에요. 네. 80점인데 거기에 이제 나이, 학력,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월급,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 봉사활동 1년에 50시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상 사람은 실패해요. 근데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실패할 때 배웠던 것들 모아서 그런 걸로 또 배워서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닌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 항상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다시 도전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힘만 가지면 못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 배워서 시험 잘 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